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안전 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회 일부 기출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준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이 있거나 없거나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묻고 있습니다. 단, 그 밖에 경보장치 기능은 제외하라 했고요. 자, 이런 문제의 경우 화면에서 이동식 크레인만 보여주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적어라.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크레인은 교재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익혀두시지만 행여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으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유튜브 이용해서 이동식 크레인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필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서 물체 들어 올리는 게 이동식 크레인이다. 이렇게 그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나는데 줄이 끊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지반이 좋지 못해도 차니까 넘어진다. 이걸 합쳐서 1번이다 했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탑하는 기능이다 라고 했다, 그죠?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공과 방치 장치의 기능이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중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반드시 전부 다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암기하셨던 분들은 강의 그냥 빠르게 넘기시고요. 아닌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크레인은요, 조금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정 크레인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난다. 줄이 1번이다 했는데요. 줄을 다 볼 수는 없다, 그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멈추는 스탑 기능이다. 그죠? 자,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이고요. 이동식 크레인은 조정 장치, 크레인은 운전 장치. 요렇게 다르죠. 자, 근데 처음에는요, 그냥 함께 기억하시다가, 자, 암기하면서 대부분 암기되셨다면 이런 부분만 따로 딱 떼서 좀 더 정확히 기억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라고 했다, 그죠? 레일에 이상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리프트입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브레이크 클러치, 스탑 기능인데 방호장치가 함께 들어가더라. 요거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곤도라는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매단 줄을 그대로 본다라고 했죠. 와이어로프, 슬링 와이어의 상태, 매단 줄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호장치 역시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클러치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도 작업 시작 전 점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가스장치실의 구조를 세 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필기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첫 번째 가스는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당일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가스가 정체되면 안 된다, 첫 번째고요. 자, 정체되면은 이제 불꽃이 있으면 폭발하겠죠. 이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붕이나 천정, 왜냐하면 폭발은 위로 일어나니까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자. 폭발했을 때 위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지붕이나 천정이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라면
파편이 주변에 또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붕 천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벽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자.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굉장히 단골이죠. 이거 그죠? 단골. 앞에서 1번 문제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항상 필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필답형, 작업형까지도 별표 3개 꼭 암기.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화면은 항타기, 항발기 작업 보여줍니다. 항타기, 항발기로 땅을 굴착한 후에 전주를 세우는, 전주가 뭡니까? 질문하시는데요. 전봇대 말하죠. 그죠? 과정에서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했다. 전봇대를 세우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전봇대를 이제 들어올려 세워야 되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전선이 있어서 이렇게 접촉해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감전 위험 방지 조치인데요. 요거는 특별히 항타기, 항발기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충전전로 인근에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장비는 다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감전 방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줄일게요. 차량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얼마 떨어뜨려라? 300cm 이상. 머릿속에는요. 3m 떨어지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격합니다. 하지만 땅으로 흐르는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는 이격거리를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킨다. 그죠? 차량을 충전 전료로부터 이렇게 충전 전봇대가 지나간다면 차량은 이만큼 3m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다. 그죠? 3m 떨어집니다. 이렇게 차가 서서 작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지전압이 50kV 넘을 때 이격거리는 10kV 증가할 때마다 몇 cm? 10cm 증가합니다. 괄호 비우고 요것만 적으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숫자부터 일단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한 경우에 이격거리는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한 경우는 절연용 방어구 앞면까지 차량 등의 가공품 때 버킷이 끝부분이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 수행할 때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 거리까지로 한다. 조금 기니까 이런 건 좀 생략하시고요. 두 번째,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신 배치합니다. 3m 띄워도 되고요. 3m를 띄워놓고 여기에 방책을 쳐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방책을 치기 곤란하다면 3m 앞에 사람이 서서 들어오지 마시오, 멈추시오 해도 된다. 그죠? 방책이나 감신 배치합니다. 자, 세 번째,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 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상의 근로자는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접지점이라는 건요, 땅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접지점 부분에는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좀 암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줄친 내용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지게차 작업 보여줍니다. 지게차 굉장히 단골로 출제 잘 되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지게차 마스트, 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장치 명칭은 그냥 대충 보시고요. 화물이 떨어질 때 운전자가 위험해지는 걸 방지하는 건 뭐죠? 머리 위에 있는 헤드가드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스트 뒤로 화물이 떨어져서 운전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은 바로 백레스트가 됩니다. 자, 백레스트 요거 방호장치 부분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헤드가드입니다.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저 역시 의하여 누가요?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헤드가드는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운전석 위에 있는 덮개입니다. 실없는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운전자가 다치는 걸 막아주는 건 헤드가드입니다. 근데 백레스트라는 건 지게차가 이렇게 있을 때 짐바지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죠? 그래서 요 틀 부분까지는요, 화물을 이렇게 실으면 안정적으로 실리고, 여기서부터는, 받아주는 틀이 없으니까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화물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짐바지 틀이 백레스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요, 차이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주는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그러나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지게차 방호 장치는 백레스트,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요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안전벨트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요 구분하시는 설명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두 번째는 헤드가드 설치 조건, 설치 방법 한 가지 적어라. 앞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죠? 자,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얼마 미만? 16cm 미만으로 합니다. 헤드가드 높이는 좌식, 앉았을 때는요, 0.903m, 입식은 1.88m 이상으로 합니다. 최대 하중의 2배인데요.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합니다.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앞에서 나왔지만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후드는요. 먼지를 빨아들이는 입구죠. 우리 가정용 가스레인지 그 위에도 후드 있죠. 이 부분이 후드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관은 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각각 설치하는 게 좋죠. 고깃집에 가도요, 테이블마다 각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해 인자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이 먼지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후드 형식은 가능한 포위식,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부스식이라는 건 부스 안에 유해 물질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바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안 나가게 하는 거죠. 그죠? 포위식도 그대로 포위해서 빨아들이는 거니까 좋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깃집에 가면 테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포위나 부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외부식 후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빨아들일 수도 있지만 옆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은 포위식이나 부스식 후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식 또는 외부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먼지가 발생되는 곳에 가깝게 설치해야 고깃집에서도 고기 굽는 연기를 가깝게 내리면 쑥 빨아들여지죠. 그죠? 그래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포위식이나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고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드가 아니라 그냥 국소배기 장치 전체죠. 그죠? 우리가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 있고 덕트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빼내는 송풍기도 있고요. 그죠? 전체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후드는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설치합니다. 두 번째, 외부식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합니다. 덕트는 빠져나가는 관이죠. 그죠? 길이는 짧게, 굴곡부수는 적게 합니다. 빠져나가는 배기구는 옥 외에 설치합니다. 배기구가 옥 내에 있다면 먼지가 또 그죠? 실내로 또 들어오겠죠. 그죠? 이것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중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고요.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은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영상의 장면을 글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강제에 물을 뿌리며 물을 뿌리는데 연마 작업,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니까 감전 우려가 높겠다. 그죠? 또한 전선의 접속부는 고무장갑으로 감싸졌다. 전선의 접속부 절연이 불량하니까 아무래도 누설 전류, 전기가 새어나와서 감전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물기 있는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역시나 누전의 위험이 높다. 그죠? 그런데 작업자는 고무장갑 착용했다. 그죠? 우리가 전기 작업할 때는 절연 장갑 껴야 되는데 고무장갑이고요. 자, 방진 마스크 미착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연삭기 작업 시에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만약에 물기가 있는 작업이 아니고는 연삭기는 손을 다치거나 할 위험이 있는데요. 현재는 물을 뿌리면서 바닥에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전선 접속부도 대충 감싸놨고 작업자가 고무장갑 착용했다면 아무래도 감전 우려가 가장 크겠다. 그죠? 그래서 재발생 형태는 감전 또는 전류 접촉이 되겠습니다. 재발생 원인은요. 전선 접속부의 절연이 불량하다 또는 접속부를 충분히 피복하지 않아 누전의 위험이 있다. 정해진 문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시고 위험해 보이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 접속부 절연이 불량하니까 누전 위험이, 감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작업하여 누전이 우려된다. 또 만약에 요 접속부하고 물기 있는 바닥이 가장 위험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고무장갑 착용했다면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면 구분 가는 것부터 적으시고요. 면장갑이나 고무장갑 착용했다면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미착용해서 감전 우려 있다. 요거 적으셔도 되는데요. 화면 확인하시고 이게 절연 장갑이 아닌 경우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운전자 흡연에 의한 발화가 발생했는데요.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요소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고요.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 형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우려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험 요인부터 적어볼게요.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죠? 지금 기름을 주입하고 있죠, 경유. 근데 경유일 수도 있고, 휘발유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불이 붙는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 해도 됩니다. 흡연을 해서 화재 폭발이 우려된다. 나와에 의하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발화의 형태는 뭐냐면요. 나화인데요. 나화라는 건 가연성 혼합가스 또는 기타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이나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을 나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담뱃불에 의해서 불이 나니까 나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재해 발생 형태는 화재 폭발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기준 중 발끝마기판의 상세 설치 기준을 적으시오. 안전난간 굉장히 잘 출제되죠, 그죠? 이거 충분히 암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발끝마기판은 어디로부터?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데요.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할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숫자 있는 부분들 항상 숫자가 더 잘 나오죠. 근데 문제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숫자가 어느 정도 외워지시면 문제는 또 적어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은 선박 탱크 내부의 슬러지 처리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 도중 한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해야 하는 비상시 피난 용구 3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탱크라고 했죠. 밀폐 공간에서
비상시 피난하기 위한 용구는 무엇인가? 그죠? 일단 밀폐 공간은 우리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가장 위험하니까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만약에 탱크 내부라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전대, 구명밧줄, 섬유 로프 같은 줄이 필요하고요. 올라오는 사다리, 그죠? 그래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안전대 외우기 쉽겠네요. 그 다음에 사다리, 이렇게 3가지 외워도 되겠습니다. 암기하기 쉬운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의 2부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단골이죠, 그죠? 다음 보기 설명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설치하죠.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낙하물 방지망은 2m 이상이었죠. 추락 방호망 함께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추락 방호망은요 3m 이상 내밀었다. 설치 높이는 10m마다 동일합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 각도는 20도에서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추락 방호망은요 수평으로 설치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억하시고요.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다 기억하시고요. 그죠? 비교해서 참고 내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업형에서도 암기형 문제 참 많죠? 지금 앞에서 대부분 암기형이었는데요. 꼭, 우리 작업형 영상을 보셔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 추락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교량 점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입니다. 작업자는 부실한 작업 발판 위에서 현재 작업 발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작업 발판이 없다면 미설치, 불량하다면 불량하면 되겠습니다. 교량 하부 점검하는 중입니다.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없다면 추락 방호망 미설치, 추락 방호망이 고정이 덜 되었거나 찢어졌거나 한다면 불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도 불량하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걸려 떨어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현재는 안전난간 대신 로프가 난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었다. 그죠? 근데 안전난간이 있긴 한데 이게 난간대를 하나씩 빼놨거나 한다면 불량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로프로 된 난간 쪽으로 기대는 순간에 로프줄이 늘어지며 추락한다. 근데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전대 미착용됩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적으라 했으니까요. 안전대 미착용, 추락 방호망 미설치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불량,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만약에 더 적으라 했다면 주변 정리정돈 불량,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한 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지수가 많을 때만 적으시고 가급적 위에 거 우선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 2가지 적어라. 이것도 역시나 반드시 동영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 적어라. 그죠? 이것도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방호장치 적어두시고요. 화면 보시고 화면에 안 되어 있는 게 보인다면 그거 적으시면 되는데 현재 2가지는 방호장치 2가지 전부 암기형으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면장갑을 꼈다. 이거 안 되죠, 그죠? 날이 회전하는 기계는 면장갑 착용 금지입니다. 맨손이 좋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맨손이 안 된다면 가죽 장갑만 허용됩니다.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 작업 중에 한눈 판 것도 문제가 되겠죠. 둥근 톱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 3가지, 위험 요인 2가지면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걸 우선 적으면 좋습니다. 면장갑 착용했다면 손은 굉장히 적극적인 답이 됩니다.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방호장치가 없다 그랬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가 등 반발 예방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정확하게 방호장치 명이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위험하다. 두 가지인 경우는 이것도 1, 2번부터 적어주신 게 좋습니다. 자, 둥근 톱의 방호장치죠, 그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도 괜찮습니다. 반발 예방장치, 둥근 톱은 톱이니까요. 톱날 접촉, 이렇게 통일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방호장치 묻는 거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별표 3개 꼭 암기하라 라고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줍니다.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자, 요것도 화면 설명과 무관하죠, 그죠? 암기형이죠. 그렇지만 설명 한번 보니까요. 건설용 리프트에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상부로 이동 후에 리프트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화면에서 설치된 방호장치 제외하라 이런 게 없다면 암기형으로 우리가 필기부터 암기했던 방호장치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중기의 공통방호장치다, 그죠?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만 해도 공통이잖아요. 공통, 그죠? 요것부터 우선 공통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리프트에만 추가된 게 조작반 잠금 장치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암기 안 되신 분들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방열복이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화면은 방열복을 보여줍니다. 방열복 내열 원단의 시험 성능 기준 중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방열복은요. 알루미늄 필름이 증착되어 있는 우리가 소방관들이 입으시는 옷이잖아요. 자, 첫 번째 방열복은 난연성, 잘 타지 않아야 된다, 그죠? 잔염 및 잔진 시간이 2초 미만이어야 하고요.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 길이가 102mm입니다. 102mm는 10.2cm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10cm 이상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절연 저항입니다. 표면과 이면의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 저항이라는 건 여기서는 견딜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일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고요. 내열성, 열에 견디는데요. 균열, 부푸름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업형 중에 암기형이죠. 동영상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잘 나오죠? 역시나 암기형 문제죠, 그죠?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요,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장치 3가지 적으라 한다면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 차단장치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계측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적으라 한다면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화면에서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를 할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적어라. 일단은요, 눈이 부시면 안 되죠, 그죠? 눈이 필요해지니까 실내는 명암의 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햇볕이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명암의 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명 또한 눈부셔서 안 된다, 그죠?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 눈부심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반사된다는 건 빛이 반사되어 눈부셔지니까요.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3번에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줄여서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기억하시고요.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할 것. 그죠? 계속하면은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 오니까요.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다시 볼게요. 컴퓨터 단말기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첫 번째는 눈부시지 않게 하고 직사광선, 햇볕 안 들어와야 됩니다. 실내는 명암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두 번째 조명기구다, 그죠?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하고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세 번째 책상과 의자죠.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네 번째 휴식 시간이죠. 작업 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한다. 작업 시간 중에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명암하고 직사광선. 두 번째 조명기구, 반사되지 않는 재질. 세 번째 책상과 의자. 네 번째 휴식 시간. 이렇게 키워드를 암기하시고 나면 적기가 조금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8번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컨베이어, 사출 성형기,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호장치는 우리 무조건 별표 3개 하고 무조건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 그죠? 지금 건너가는 건널다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요, 사출 성형기 덮개고, 연삭기도 덮개 설치된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은 건널다리, 2번은 덮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는 프레스의 작업 모습 보여주는데요. 프레스에 설치된 방호장치 명칭과 기능을 적으시오 했는데 단 장치 종류는 A-1이다. 그죠? 이것만 봐도요. 암기형으로 우리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A로 표기하는 건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됩니다. 기능은요.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여기부터 적어도 됩니다.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다. 이 부분은요. 암기할 수 있다면 하시고 뒷부분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킨다. 이 부분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요. 투광기, 수광기가 있고 컨트롤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광선이 나오죠. 제가 손을 넣으면 광선이 끊어지죠. 그러면 센서가 감지해서 급정지 장치를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에 이거 보고 지나갈게요. 광전자식은 A로 표기합니다. A-1, A-2고요. 양수 조작식 B가 되겠습니다. B-1, B-2인데 B-1 유공합 밸브, B-2는 전기 버튼이고요. 가드식은 C가 됩니다. 손쳐내기식 D가 되고 수인식은 E입니다. 이 기호는 꼭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회 3부 문제 풀어볼게요.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에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프레스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작업자가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라 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동영상 보셔야 된다, 그죠? 프레스에는요, 투광부, 수광부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투광부, 수광부가 있다, 그죠? 이거 뭡니까?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작업자가 센서 1개를 치우고, 이거 센서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를 치워버리니까 감지를 못하죠, 그죠? 청소하던 중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광전자식은요, 센서가 감지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른 방호장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양수 조작식을 할 수도 있고요. 가드식 할 수도 있고요. 손쳐내기식을 하나 더 붙여도 되고, 그죠?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손쳐내기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센서 중에 하나를 치워서 지금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단골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용접을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고 용접기 어스선을 잡아당기던 중에 감전을 당합니다. 재발생 형태를 적어보라. 그죠? 감전 당했기 때문에 감전 또는 전류 접촉이고요.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 적어라. 반드시 동영상 확인해야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목장갑을 착용했다. 이거 문제죠, 그죠? 지금 용접을 하는데요. 현재는 무슨 용접인가 하면, 감전당했다라는 건 교류아크나 뭐 전기 용접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갑 착용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작업자가 노란색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연결하는 중입니다. 차단기는 켜진 상태에서 누전 차단기가 확인이 안 된다. 그죠? 그럼 이 누전 차단기 만약에 없다면 설치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2번째 연결하는 전선의 피복 상태가 불량해 보인다. 전선의 피복, 껍질이 벗겨지면 누설 전류, 거기서 누전이 전기가 새어나오니까 잡으면 감전된다. 그죠? 작업자가 배전반을 닫고 자동 전격 방치기가 부착된, 요거는 이제 부착된 게 보인다면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자동 전격 방치기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방호장치니까 부착되지 않은 걸 적으셔도 되겠죠. 용접기를 손으로 잡는 순간 전기가 튄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적어야 되는데요. 손에 감전을 당했을 때는 손이 굉장히 적극적인 답이 된다 그랬죠. 자, 목장갑이라면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된 게 안 보인다면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요 누전 차단기는 용접기 본체에 접촉해서 감전되었을 때의 누전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접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2개 다가 본체 접촉 시 감전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근데 접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누전 차단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피복이 불량한 게 보인다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다. 또는 전선의 피복 상태가 불량하여 감전되었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전격 방치기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자동전격 방치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요 자동전격 방치기는 용접봉 홀더 어스선에 접촉해서 감전되었을 때입니다. 화면에서 부착되지 않은 경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가지 적으라 했다면요. 여기서는 절연장갑 착용하지 않았다. 누전 차단기와 접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다. 요 2가지 적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지게차 주행 중 우려되는 사고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오. 역시나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 포크에 화물인데요. 2단으로 적지하고 로프로 고정하지 않았다. 화물이 떨어질 우려 있다. 그죠? 맨 위에 화물이 흔들리며 운행하던 중 지나가던 다른 작업자가 화물에 맞는다. 여기에 무슨 문제 있을까요? 지게차가 지금 냉장고를 이렇게 높게 2단이나 이렇게 싣고 지나갔는데 다른 작업자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거나 지나가서 부딪혔는 거잖아요. 화물이 떨어지면서. 그죠? 자,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되어서 지금 작업자가 들어와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보시오. 일단 첫 번째는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는 화물을 로프로 고정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화물을 너무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 자, 요거는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또는 로프로 고정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너무 높이 적재해서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둘 다 적어도 됩니다. 3번째, 이렇게 너무 높이 적재해서 운전자 시야가 가려진다면 유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해야 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위험하다. 그래서 다 줄이시고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없다면 떨어진 화물이 사람에게 맞을 수 없잖아요. 지게차 운행 경로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또는 출입금지를 하지 않아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크게는 불안정하게 적재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이 적재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린 것이고, 세 번째는 시야 가리면 유도자 배치해야 되는데 유도자 배치하지 않은 것이고, 네 번째는 운행 경로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하게 그죠? 머리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필기에서부터요 공부했고 필답형 내용이지만 법규 내용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에서는 크레인 작업 보여줍니다.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 적어라. 그죠? 공통 방호장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주기입니다. 적합한 내용을 보기에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요. 예, 이거 화면 설명과 무관하죠. 암기형 문제죠.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그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 6개월마다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3년, 2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단위까지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뭐,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또는 우리가 양중기 방호장치 공통, 그죠?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요거는 틀리셨거나, 예.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는 고소작업대 이용하여 산소 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장비가 뭡니까? 고소작업대로, 그죠?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작업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영상과 무관하게요. 법규에는 고소작업을 사용하는 때 준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을 실은 이유는 문제에서 약간 달리 표현될 수 있지만 법규 내용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 또는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가지니까 암기하기 쉬운 3가지 할게요. 고소작업대는 높이 올라가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첫 번째, 그죠? 떨어질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해야 한다. 그죠? 이거 쉽죠? 두 번째, 자, 우리가 고소작업 때 한번 대충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사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작업 발판이 있고요. 작업자 이렇게 서서 작업하는데 이렇게 싣고 올라가는 건 뭐든지 간에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여기는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 과부하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요. 이것도 암기하기 쉽죠. 작업대의 붕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지금처럼 붕대를 상승시켜 놓고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난다는 건 뛰어내리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작업하는 주변에는요. 출입금지 조치. 아무나 못 들어오겠다. 출입금지 해야죠. 그죠? 그래서 네.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그죠? 요 정도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감시자를 배치, 작업 감시자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합니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할 것.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쉬운 것 다시 생각하면요. 높이 올라가니까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할 것.
뭐 기억나시면 안전모, 안전대 등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높이 차에서 높이 올라가는 주변에 다른 사람 들어오면 차가 넘어지면 사고 나겠죠.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네 번째,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죠. 분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또 암기하기 쉬운 거요.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뭐 요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파란색 별표. 자, 보구 안전 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대에 사용되는 안전대 벨트의 구조 및 충격 흡수 장치의 시험 성능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그죠? 또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벨트는요, 강인한 실로 짠 직물로 비틀어진 흠, 기타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벨트의 너비는 50mm, 그죠? 다시 말하면 5cm가 되겠습니다. U자거리로 사용할 때 U자거리는 40mm, 요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벨트 길이는 버클 포함 1100mm 이상, 1100mm면 110cm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께는 2mm 이상일 것. 그죠? 그래서 너비는 50mm인데 U자거리일 때는 40mm입니다. 그 다음에 벨트 길이는 버클 포함해서 1100mm 이상, 두께는 2mm 이상일 것. 그죠? 자, 요거 숫자 기억하시고요. 충격 흡수 장치의 시험 하중입니다. 15kN일 때는 완전 정개한 후에 시험하여 파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2kN에서는 50mm 이상의 늘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개한 후에 시험하여 파단하지 않을 것. 요때는 충격 흡수 장치의 하중은 시험 하중은 15kN이다. 요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란색 별표 다시 봐주시고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무조건 암기하자 했습니다. 그죠? 자,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인데요. 동영상과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컨베이어는요. 요 벨트가, V벨트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축해서 딱 모아놓는다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회전하는 특징이 있고요. 공기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으니까 이거 압력 용기입니다. 그죠? 모든 압력 용기는 압력이 높으면 뭐 한다? 폭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하는 특징부터 볼게요. 폭발하는 것들은 겉에 용기의 외관에 균열이 있다면 압력을 저장하면 터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보자라고. 요거 지금 컨베이어인데요. 제가 공기 압축기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컨베이어는요. 자, 벨트 컨베이어부터 기억하자라고 했다. 그죠? 자,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송하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나? 그죠? 있나 보고. 그 다음에는 안전한가 보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할 수 있으려면요. 일단 원동기, 기계가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바퀴 풀리를 회전시키면 물체가 이송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겠죠. 이 회전하는 컨베이어에 사람 신체가 끼었을 때는 비상정지 시켜야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 역회전도 방지하지만요. 이 실어놓는 화물이 요 턱에 부딪히면 더 이탈되지 않도록 그죠? 방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 바퀴가 있는 회전부는요, 전부 다 덮어줘야 회전부에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덮개나 우레 이상 유무, 이렇게 3가지죠. 자, 그래서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덮개나 우레 이상 유무, 기억나신다면 회전부입니다.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쪽에요.
법규가 개정되고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치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 한 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괄호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거를 물을 때도 있어요. 깔판 받침목을 사용할 것. 그죠?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요.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참고의 내용 꼭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롤러기도요. 단골로 잘 나오죠, 그죠? 예, 롤러를 걸레로 청소합니다. 요거는 뭐 별표 3개일 만큼 요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롤러기 청소 시의 안전작업사항 3가지를 적으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롤러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잘못되었죠. 기계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 차단해야 합니다. 걸레로 회전하는 롤러를 닫고 있고요. 물림점 안쪽까지 걸레를 밀어 넣어 닦는 순간 작업자 손이 걸레에 말려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청소한 거다. 그죠?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한다. 또는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손에 장갑을 착용했다면 장갑 때문에 더 잘 말려둘 수 있으니까 청소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건 화면 보시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이렇게 인터록 장치는 뭔가 끼어서 기계가 멈췄을 때 전원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지 않더라도 전원 차단하지 않더라도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다면 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롤러가 이렇게 큰 롤러가 이렇게 물려 들어갈 때 이 물림점 부분은요. 가드, 손이 들어가지 않는 덮개를 이렇게 딱 설치해 놔야 됩니다. 그럼 사람 손이 물림점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걸레로 닦는다면 이 부분 걸레를 닫고요. 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닫고 해서 이 물림점 안쪽까지는 손을 안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롤러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한다. 또는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했다면 청소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회는요, 응시자가 많아서 4부 시험까지 있었는데요. 4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샌드페이퍼 작업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또는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 그런데 보호구 관련 내용 제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이 화면 꼭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작업자는 면 장갑을 착용했다. 이건 제외하라 했으니까 제외합니다. 샌드페이퍼, 다시 말하면 사포를 손으로 지지했다. 이 말은 샌드페이퍼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 손으로 이걸 잡고 작업한다는 것 자체 위험합니다. 그죠? 작업하던 중 손이 말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포를 손으로 지지하였다. 또는 손으로 지지하여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을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면장갑은 적어도 됩니다. 그죠? 회전하는 기계는 면장갑 위험합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위험점이죠. 회전부에는 사람 손이 말려들지 않게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전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예, 요 중에서 3가지,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어라. 별표 3개인데요. 암기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호장치는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컨베이어는 비상정지장치,
이탈 등의 방지 장치, 덮개 또는 울, 요 중에 적으시고요. 선반의 모든 회전부는 덮개죠. 덮개인데 첫 커버, 그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삭기 덮개다, 그죠? 그래서 선반의 방호 장치에서 이거 볼게요. 선반의 방호 장치는 쉴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칩이나 절상류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덮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칩이나 절상류가 작업자에게 튀어오지 않도록 하는 덮개지 회전부에 설치하는 덮개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칩 브레이커는 긴 칩을 짧게 잘라주는 장치가 되고요. 첫 커버는 회전부, 기어 등 회전부를 복개, 덮어주는 장치가 되고요. 브레이크는 선반의 일시 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은요, 지금 묻고 있는 여기 별표입니다. 네. 선반의 회전부 첫 커버다. 요거는 출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계기구의 작업 시작 전 관리 감독자 점검사항. 관리 감독자 생략해도 똑같다 그랬죠. 작업 시작 전 점검인데요. 단 어떤 기계다라고 말하지 않고 화면에서는 지게차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게차구나라는 건 판단해야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보는데 이 부분 보자 그랬습니다. 일단 짐을 싣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의 이상 유무죠. 두 번째는요. 운전석 부분이다 라고 했죠. 그죠? 시동 걸 수 있어야 되고요. 속도나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이상 유무 대신에 기능이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하기 위하여 달려가야지 일하죠. 그죠? 세 번째는 바퀴의 이상 유무입니다. 자, 이제 일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안전한가 보겠습니다. 방호장치다. 그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자, 우리 지게차는 경보장치입니다. 군의 운반차는 경운기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드릴.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드릴을 이용하여 강목에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에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보라. 동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드릴도 잘 나왔죠? 그죠? 별표 2개 해도 될 만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작업자는 면장갑 착용했다. 자, 이렇게 나리 회전할 때 면장갑은 착용 금지다 그랬고요. 드릴로 강목에 구멍 뚫기 작업하고 있는데 강목이 고정되지 않아서 드릴 작업 중에 움직인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재료는요, 요 바이스 보이죠? 그래서 나무를 요 사이에 딱 해서 이로 꽉 물어서 고정을 해야지 작업 중에 이렇게 뒤틀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강목을 바이스 등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면장갑 착용하면 회전하는 드릴의 날이 장갑에 걸리면서 손 다칩니다. 그래서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눈에 칩이 튀거나 했다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상되는 칩이나 절상류가 입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2가지는 또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법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형 문제다. 그죠?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종사할 때는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3가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다. 그죠? 첫 번째는요. 밀폐 공간이 어디 있는지 근로자가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번째, 이 밀폐 공간 안에 어떠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잘못하면 지식되는지, 중독되는지, 그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야 되겠죠.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거 생략해도 되고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죠? 세 번째,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다섯 번째는 그 밖의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는 생략하라고 많이 나오니까 요거 빼고 암기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밀폐 공간 위치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해서 관리 방안 세우고 요까지 하면요,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가지 되었죠. 그리고 교육 훈련하자. 그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이다. 요렇게 한 세 가지. 그죠? 그래서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보일러에 두 개의 압력 방출 장치가 설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A, B 압력 방출 장치의 작동을 설명하시오 했고요. A 장치가 B보다 먼저 작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네. 우리가 보일러에는 반드시 압력 방출 장치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 작동할 때는 하나는 언제입니까? 예.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한다. A가 먼저 작동하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고온의 스팀 배관을 보수하기 위해 누출 부위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예상되는 재발생 형태를 적어라. 고온의 스팀 배관을 점검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화상 입을 우려 있죠.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죠. 이때 상의 종류를 적어라 한다면 화상이죠. 근데 화상이나 동상에 대한 재발생 형태는 바로 요거죠.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주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예, 우리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할 때 이것도 단골 출제되는, 예, 우리, 그죠? 자주 출제되죠? 단골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자거리용 안전대. 일단 U자거리용은요, 여기 보면 전봇대에 이렇게 감아놨죠. 허리에 매다는 줄이 있고 이걸 다시 전봇대에 매다는 게 있죠. 이게 바로 U자거리용이 되겠습니다. U자거리용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했고요. 작업자가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발판을 딛고, 지금 전주에 있는 발판을 이렇게 딛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컷아웃 스위치가 발판 옆에 걸쳐져 있다. 잘못하면 발판을 움직이다가 발을 움직이다 컷아웃 스위치를 오조작할 우려가 있다. 그죠? 이거 문제가 되고요. 다른 작업자는 이렇게 고소 작업대에서 그죠? 작업하고 있으며 고속 작업대 아무리 이용하더라도요. 안전모, 안전대 해야 됩니다. 근데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반 모자와 면장갑 착용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우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다. 그죠? 이게 뭐 신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위험 요인을 세 가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작업자가 아까 고소 작업대지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U자거리용 안전대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안전모, 그죠? 절연모하고 절연장갑. 만약에 면장갑 끼고 안전모 아까 없었다면 안전모, 절연모 해도 되고요. ABE형 안전모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또는 컷아웃 스위치를 발판 옆에 걸쳐 놓아
오 조작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COS, 컷아웃 스위치는요. 배선의 인입점이나 분기점에 사용되는 스위치로 컷아웃 스위치를 꺼버리면 해당 회로 배선이 정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선을 점검 수리할 때 끄고 하는 작업할 때 쓰는 스위치인데요. 이거를 옆에 걸쳐 놓으면 오조작할 위험이 있겠죠. 그죠? 9번 문제 넘어가는데요. 예, 프레스는 단골로 나옵니다. 이것도. 예, 그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에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합니다. 가해물을 적어라. 그죠? 이 가해물은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화면에서와 같은 장치의 부착, 해체, 조정 작업할 때 신체 일부가 위험점 내에서 슬라이드가 불시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화면 설명 한번 볼게요. 작업자는 금형을 해체하기 위해 금형의 볼트를 풀고 버튼을 누르니 슬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금형을 옮기던 중에 금형을 놓치며 금형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그죠? 자, 이렇게 금형을, 우리가 해체하거나 조정할 때요. 이렇게 아무리 그죠? 기계를 멈췄더라도 안전블록이죠. 금형이 떨어지지 않게 고여놓는 안전블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호장치는 안전블록이 되고요. 떨어지는 금형에 맞았기 때문에 해를 입힌 물체, 가해물은 금형입니다. 요 가해물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신체가 어디에 부딪혀서 접촉해서 다쳤는가, 그 접촉한 부분이 바로 가해물이 되니까요. 영상을 꼭 확인해서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우리 2024년 1회 작업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1, 2, 3, 4회까지 1회의 응시작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대부분 암기가 앞에서 우리 핸드북 이용해서 공부하셨다면 기출에 출제된 게 대부분이고 신규 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영상 하시더라도요. 본인이 틀린 문제는 꼭 다시 체크하시고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신규 출제 문제하고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